광고주와 대행사와의 관계가 되게 애매한 관계잖아요. 네. 월도님 정말 잘생기시네요. 안녕하세요. 모비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광고 뭐지라는 주제로 광고를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 광고 속 뒷이야기를 알려드리는 모비 코멘터리 8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왈도라고 합니다. 오늘은 일상의 틀을 깨는 이게 왜 안 돼? 라는 생각으로 과감한 도전을 하는 LG U+의 Why Not 캠페인 중 하나인 Why Not 부스터스 캠페인의 영상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자기소개 겸 구독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LG U+의 마케팅 담당자 문혜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G U+의 마케팅 담당자 이상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HS 애들을 다니고 있는 11년차 A 노승열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U+와 Why Not 부스터스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HS에드에 다니고 있는 8년차 A 이충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Why Not 부스터스의 실무를 좀 담당하고 있고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캠페인 영상 Why Not 부스터스 먼저 같이 한번 보시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이번 캠페인은 메타코리아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진행된 건지 한번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많은 브랜드들에서는 이제 하나의 마케팅 툴로서 인플루언서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계시잖아요. 다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일회성으로 이제 사용이 된다는 점, 그리고 유명해질수록 커지는 비용, 그리고 유사한 가이드를 전달하다 보니 사실 스피커만 달라지고 내용은 비슷해지는 이런 부분들이 참 고민이었고, 이런 걸 해결하고자 좀 더 크리에이터를 육성하고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해보고 싶었습니다. 특히 트렌드였던 1분 이내에 다양한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스낵형 쇼핑 컨텐츠를 좀 다뤄보고자 했었고요. 다만 이런 쇼핑 컨텐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문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고 기획한 캠페인에 대한 좀 더 사실적이고 좀 더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전문 플랫폼 기업이 필요했고, 그래서 저희랑 디지털 쪽으로 굉장히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는 메타코리아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저희 캠페인에 대한 조언을 요청드린 정도였는데, 알고 보니 크리에이터 생태계를 구축하고 크리에이터들을 성장시키는 부분에서 굉장히 큰 공감대를 서로가 갖고 있다 보니 약 한 달 만에 전략적 파트너십을 맡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부스터스 캠페인을 함께 진행하게 된 것 같습니다. Why Not 부스터스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LG U+의 찐팬들의 영상들을 보셨을 텐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U+를 좋아하고 또 많은 경험을 나눠주는 좋은 반응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보통은 이제 기업 관점에서 하는 그런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뭔가 그 크리에이터들과 관계 맺기를 하면서 좀 더 같이 함께 성장하고 좀 더 깊이 인게이지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촬영 오기 전에도 부스터스 분한테 제가 직접 이제 카톡으로 연락을 드렸고, 그분들이 되게 정말 친한 관계처럼 연락을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뭔가 관계 맺기와 본딩이 잘 되고 있다는 느낌을 이제 담당자로서 되게 피부로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크리에이터 분들도 그냥 단순히 보여주기식으로 유가로 하시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진짜 자발적으로 U+ 통신 상품에 뭐 인터넷이나 모바일 요금제까지 직접 가입을 하시고, 이걸 써보니 이런 점이 너무 좋았다 하면서 꿀팁을 진짜 생생하게 알려주시는 걸 보니까 이런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과 이런 좋은 관계를 통해서 뭔가 파급력이나 인게이지도 좀 더 배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좋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면서도 느낀 거는 그 전에도 사실 인플루언서 캠페인을 많이 진행을 했었어요. 그때 뭐 단기적으로 메가 크리에이터 이런 분들이랑 많이 진행을 했었죠. 그럴 때마다 저희가 느끼는 게 그 채널의 IP라는 게 있고 그 사람만의 스타일이 있다 보니까 브랜드 보이스나 아니면은 뭐 브랜드 서비스를 학습하고 같이 콘텐츠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120명이랑 이걸 해야 되는 게 좀 많이 우려가 됐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크리에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진심이시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또 잘 됐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직원이기 이전에 저도 하나의 소비자로서 통신사라는 게 사실 되게 개인적인 뭐 위약금이라든지 뭐 가족 결합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니까 사실은 전환하기가 되게 힘들어서 저희도 이걸 하면서 브랜드에 대한 뭔가 호감도나 뭐 전환을 끌어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되게 많았는데 실제로 끝나고 나 보니까 브랜드 호감도가 한 130% 증가했고 실제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히신 분이 약 70%고 실제로 활동 중에 바꾸신 분이 한 1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정말 광고주분도 그렇고 대행사 직원들도 정말 좀 진정성 있게 소통을 하다 보니까 되게 실제로 찐팬들이 많이 양성이 됐다라는 게 되게 감회가 새롭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브랜드에서 사실 제휴 컨텐츠를 만들 때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고 거기서 또 벗어나면 또 제약을 가하기 마련인데 이번에 경험하신 분들의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게 좀 강하지 않아서 좀 자유롭게 만들 수 있었고 그래서 본인들이 충성 고객이 더 될 수 있었다는 인터뷰를 보니 LG 플러스가 이번 기획을 하면서 엄청 노력을 하면서 동시에 좀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부스터스 캠페인이 이제 2기까지 안정적으로 안착이 되었는데 성과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해요. 사실 기업은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하기 마련인데 어떤 부분에서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우선 정량적으로 좀 딱딱하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1기는 이제 수료가 완료가 되었고 그동안 한 4개월에서 5개월 사이 동안 940여 편 정도 콘텐츠가 이제 발행이 되었고요. 누적 조회수는 약 한 1660만 회, 그리고 인게이지는 이제 22만 회 정도로 되게 짧은 기간임에도 이 숏폼이라는 특성상 그리고 빠른 제작 기간을 통해서 정말 많은 콘텐츠를 발행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정성적으로 보면 사실 보통 수료 이후에는 1기가 졸업을 하고 나서는 이제 좀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그러기 마련인데 1기 부스터스를 위한 다양한 미션들을 저희가 커뮤니티 내에서 계속 요청을 하고 그 미션을 드리고 있고 이와 함께 지금 새로 시작하는 2기 부스터스들과 같이 유대감을 쌓고 네트워킹을 할 수 있도록 소모임과 그리고 그들의 멘토링도 같이 겸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적인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U+가 무형의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광고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광고를 만들면 짧은 초수 안에 이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인지 인지를 시켜야 되고 설명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이걸 컨텐츠화 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만들어진 컨텐츠를 보니까 120개의 고객 경험이 콘텐츠로 한 번에 쏟아져 나온다라는 그런 정성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TBC에서는 할 수 없었던 그런 역할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U+에서 뭐 TBC 캠페인이 있을 때 부스터스와 같이 병행하면 TBC의 매체 파급력으로 그 서비스를 확실히 인지시켜주고 그 다음에 SNS로는 그 서비스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알려줄 수 있었던 그런 역할들을 했던 것 같고요. 특히 MZ세대가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SNS로도 정보를 많이 보는 시대잖아요. 근데 U+나 아니면 이런 서비스 광고주는 쉽게 SNS 영역에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화장품이라던가 의류라던가 이런 것에 비해서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부스터스는 SNS에 좀 더 침투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만들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량적으로도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거는 저희가 저희 거에 대한 뭐 조회나 이런 성과를 많이 내는 것도 있지만 크리에이터 분들도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평균 124%나 팔로워가 많이 늘었고 최고로는 막 405%까지 늘 정도로 단기간에 많은 성과가 있으셨는데
덕분에 저희는 되게 파급력을 높였고 그분들도 되게 영향력을 많이 높이면서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분석 플랫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상위 노출될 수 있고 더 뭔가 파급력 높일 수 있는지 이런 전략까지도 앞으로는 더 많이 뽑아내려고 합니다. 네, 저는 사실 이 캠페인을 보고 그 크리에이터 분들이 받는 장점, 뭐 좋은 점도 있지만 기업에서 오히려 느낄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이제 기업을 오랜 시간 다니고 있고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되기 전이나 출시된 후에 USP라고 부르죠. 이제 고객이 어떤 점에서 정말 이점을 느끼고 좀 불편함을 느끼는지를 조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내부 인원들을 모아놓고 파악해도 그냥 우리 목소리일 뿐이고 또 고객한테 또 인터뷰를 해봐도 또 깊은 인사이트가 나오기 힘든데 거의 120명에 가까운 분들이 직접 써보고 자기가 마케터라면 어떤 거를 또 어필을 해야 될지 또 어떤 부분이 잘 먹힐지를 다 모아서 이렇게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기업에서 느끼지 못했던 이런 인사이트를 많이 좀 받으셨다고 또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이트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사실은 인플루언서를 새로 활용을 한번 하게 되면 평균 35일 정도 그러니까 가이드를 주고 가이드를 받아서 수정을 하고 1, 2차 수정을 거쳐서 새로운 컨텐츠가 나온 데까지 한 30일에서 35일 정도 걸리는데 인사이트풀 했던 거는 요번 부스터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이드를 주고 저희 컨텐츠를 일방적으로 만들어주세요가 아니고 저희는 이런 서비스가 있으니 한번 사용해 보시고 진짜 후기를 여러분의 개성에 맞춰서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기간이 훨씬 더 단축된다는 게 굉장히 인사이트풀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원래라면 저희가 검수도 되게 까다롭게 하고 저희 가이드대로 안 했으니까 다시 수정해달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고 실제로 그 부스터스 분들 또는 이제 잠재 고객분들이 느꼈을 우리 서비스에 대해서 느꼈을 부분들을 크리에이터가 갖고 있는 그 카테고리 개성을 입혀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진정성 있는 컨텐츠가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가이드에 대해서 구속이 없다 보니까 거의 평균 35일에서 18일 정도로 거의 2배 정도 단축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컨텐츠가 똑같은 가이드가 아닌 각각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컨텐츠를 나올 수 있었던 게 굉장히 인사이트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 와이나 부스터스 캠페인은 단순 나노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구독자 1000에서 10,000명 정도의 크리에이터를 매칭하는 것만 아니라 크리에이터들도 함께 브랜드와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을 만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0일간 파워 크리에이터 양성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혹시 참가자분들 중에 기억이 남는 한 분이 있으시면 에피소드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희랑 같이 해주신 분 중에 용사부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지금 팔로워 성장률 가장 탑에 계신 405% 정도로 기록을 하는 대표 크리에이터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께서 크리에이터를 전업으로 하시면서 좀 되게 많이 불안함을 많이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7년 동안에 크리에이터 활동하시면서 뭐 대리운전 또 이제 병행하시면서 생활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막 열심히 해도 눈에 보이는 성과가 크지 않아서 되게 막 이렇게 마음에 조금 불안함 같은 게 크셨는데 지금은 이제 부스터스를 만나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지금은 저희 부스터스의 정말 선배 멘토 크리에이터가 되셔서 되게 막 꿀팁을 정말 전수해 주시는 그런 선배로서 활약을 하고 계세요. 드라마틱하지만 이렇게 잘 성장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또 저희로서도 되게 큰 성과인 것 같습니다. 되게 말씀 주신 거랑 비슷한 분이 한 분 떠오르는데 1기 인원 중에 그 취준생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유튜브를 들어가면 항상 고백, 탈락의 쓴맛 이거의 영상이 되게 주기적으로 올라와서 너무 저도 속상했는데 되게 마무리 즈음에 한번 다시 들어가 보니까 취뽀에 성공했다 부모님이랑 같이 우는 컨텐츠를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MBTI F인 사람으로서 저도 보면서 너무 제가 키운 막 부모님 같은 느낌으로 저도 막 감동받아서 막 댓글 막 달았던 기억이 나서 컨텐츠로 봤을 때 댄스 챌린지, 뭐 스케치 코미디 등 다양한 숏폼 컨텐츠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전문가들께서 보시기에 또 이번 캠페인을 진행하시면서 앞으로 좀 지속 가능한 트렌드 또 이런 컨텐츠들은 뭐 잘 될 것 같다 뭐 이런 좀 인사이트를 받으신 게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약간 지속 가능한 컨텐츠는 얼마나 그 컨텐츠 안에 스토리가 있는가?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장르는 사실은 어느 장르든 상관은 없지만 그 스토리를 짧은 시간 안에 얼마나 임팩트 있게 보여줄 수 있느냐 그게 제일 큰 것 같고 제가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고객분들은 아니고 그 구독자분들이 같이 참여하는 컨텐츠가 정말 힘이 있다고 느낀 게
그 유튜버 이름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스토리라는 분 네. 같은 경우 보면 고객분들이 실제로 참여해서 어떤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정말 임팩트가 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다른 구독자가 봤을 때도 아 내가 참여하니까 이렇게 힘이 커지는구나 느끼면서 좀 더 그 크리에이터에 대한 신뢰도나 좀 더 내가 여기에 더 몰입해야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서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스토리의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스토리의 중요성을 좀 크게 많이 느끼는데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이 시작을 할 때 이제 웃긴 것만 이제 찾거나 자극적인 것만 찾아서 이제 조회수를 이제 펌핑할 때가 있는데 근데 그렇다 보면 채널에 스토리를 가지고 간다거나 이제 정체성이 좀 모호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 주신 대로 좀 자기만의 스토리텔링을 담는다면 어떤 컨텐츠라도 지속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U+ 관계자분들께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21년도에 보면 문어랩처럼 다른 기타 통신사에서는 하지 않는 참신한 캠페인 아이디어들을 많이 내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거는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본인들이 보시기에는 참신한 시도였다 이런 거 하나 정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억에 크게 남는 거를 키워드로 좀 말씀드리면 테크와 고객의 진정성으로 좀 볼 수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숏폼 트렌드가 빨리 흘러가는 것처럼 MZ세대 분들이 다양한 트렌드가 굉장히 빨리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더 테크적인 관점에서 좀 새로움을 시도를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AI 기술을 활용해서 광고 영상을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청년요금제를 좀 더 AI 저희 서비스를 활용해서 AI로 만든 광고 영상을 제작을 해서 이제 오픈하기도 했었고요. 또 최근에는 저희 오프라인의 매장에 또 MZ 세대들이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AR 효과를 메타 쪽이랑 같이 전략도 제휴를 해서 만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물론 타 경쟁사 대비해서 저희가 생각했을 땐 과감한 도전이고 새로운 시도이지 않았나 싶고요. 진정성 측면에서는 저희가 이제 부스터스도 굉장히 이제 저희가 육성을 하면서 진정성을 느끼긴 하지만 진짜 LG U+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의 진정한 스토리를 듣고 싶어서 와이너스 스토리라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들이 생각했던 그 고객분들이 생각했던 다양한 관점들을 정말 진정성 있게 듣고 그거를 이제 다른 소비자분들, 다른 고객분들한테 알리는 그런 컨텐츠들도 만드는 게 아무래도 타 경쟁사와의 큰 차별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U+가 진행 중인 Y나 캠페인 중에 이제 Y나 부스터스 캠페인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이 외에도 혹시 계획 중인 캠페인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너겟이라는 서비스를 이제 런칭을 해서 광고도 영상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감한 도전, 새로운 시도라는 이런 DNA가 갖춰진 LG U+다 보니까 좀 더 약정이나 뭐 개통, 멤버십, 요금제 이런 것들을 다 사실 정해져 있는 요금제보다는 좀 더 소비자 입장에서 자유롭게 스스로 좀 만들 수 있는 통신 플랫폼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디지털 통신 플랫폼 너겟이 서비스가 출시가 됐고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따끈따끈하게 광고가 이제 온에어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주요 타겟이 아무래도 대학생분들, 사회초년생분들이다 보니까 주요 대학가 쪽에도 저희 너겟과 관련된 컵홀더, 포스터, 현수막 이런 것들이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콘텐츠들이 계속 추가될 예정이니까 너겟을 관심 있게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HS에 대해서는 지금 최근에 생성형 AI가 가장 핫한 트렌드잖아요. 그리고 저희 옆에 팀에서도 이번에 뭐 유스 청년요금제 그 AI 접목해서 만든 것처럼 저희 HS에 대해서도 좀 소재에 대한 접목을 많이 하는 시도를 지금 많이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 실제로 지금 생성형 AI에 대한 좀 기술 같은 거를 좀 많이 장착을 하고 회사 내부적으로 좀 장착을 준비하고 있어서 HS에도 많이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신사 3대 통신사가 있잖아요. SKT, KT, LG U+가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LG U+만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왜냐하면 저는 SKT랑 관계가 없기 때문에 마케팅 뭐 외에도 이런 거는 좀 우리가 낫지 않나.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3사 광고만 봐도 그 스타일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원래 가져가던 고정적인 브랜드 이미지적인 것도 있지만 저희 광고들은 대부분 고객이라는 워딩을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기술이나 뭔가 디지털 이런 식으로 노골적인 키워드보다는 뭔가 고객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녹여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되게 풀어내는 스토리가 되게 강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서도 약간 즐거운 바이브가 있어요. 항상 뭔가 이렇게 즐겁게 놀아보자, 즐겁게 즐겨보자, 약간 이런 되게 통통 튀는 즐거운 바이브가 있어서 되게 저희의 와인앗이라는 캠페인에서도 그런 걸 잘 이제 더 자산화하고자 했던 거고, 앞으로도 쭉 저희가 타사랑 좀 차별화돼서 가져가야 될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HSAD 분들께도 질문을 한다면 네. 다른 광고주 분들이 많잖아요. SK도 네. 있고 구도일도 하셨고, 그 이분들과 하시면서 특별히 느껴진 바이브가 있다던가 장점이 있었다던가 뭐 이런 거 좀 짜증났대 뭐 이런 게 있어요. 짜증났던 거. 광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들은 다 동일하겠지만 어떤 캠페인 하나 시작할 때 이걸 설득하는 과정, 그 다음에 이거를 추진해가는 과정이 굉장히 많이 다들 어려워요. 뭐 쉽게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이 그러하잖아요. U+랑 업무를 할 때는 어떠냐면 처음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갔을 때 이것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은 분명히 필요하니까 그것들은 길지만 결정이 되면 정말 빠르게 추진하고, 그 추진력이 너무 빨라서 오히려 광고주 쪽에서도 저희한테 좋은 의견을 더 많이 주셔서 저희가 보강하기도 하고, 그래서 더 좋은 캠페인들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바이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타 광고주랑은 사실 뭔가 클라이언트랑 대행사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 U+ 분들이랑 하면은 사실 뭐 당연히 뭐 관계는 있지만 뭔가 불편하지는 않거든요. 뭐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충돌하는 부분은 당연히 있을 수는 있지만 조금은 살짝 말을 못 하고 막 이걸 말을 안 해야겠다 이런 불편함은 없고, 그냥 서로 좀 소통은 되게 잘 되는 편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LG U+만의 좀 그 바이브가 확실히 좀 느껴진다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일단 광고주와 대행사와의 관계가 진짜 다들 이 업계 종사자분들 아시겠지만 참 되게 애매한 관계잖아요. 근데 이번 캠페인을 하면서 저는 정말 많이 느꼈던 게, 뭔가 공동의 목표를 갖고 서로가 이제 노력하는 걸 이제 하면서 보면서 대행사와 이제 그런 광고주의 관계라고 느껴지지 않긴 했어요. 그냥 약간 프로젝트의 일원으로서 좀 느껴진 게 있었고, 요건 진짜 정말로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에 진짜 많이 이런 부분에서 갈등도 있기도 했지만 뭔가 1기 더 나아가서 지금 2기 더 새로운 개선점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논의하면서 뭔가 더 진짜 하나의 프로젝트의 일원으로서 움직이는 것 같아서, 이런 거는 정말 너무 좋은 선순환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주 한 잔. 모비 코멘터리에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최근 재밌게 보신 광고 또는 기억에 남는 광고 중에 국내 광고 위주로 생각하시면 어떤 게 있으실지. 저는 사실 왈도님의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많이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좋은 선생님이시라고 생각하는데, 수업료를 좀. 저는 되게 재밌게 봤던 국내 광고라고 하셔가지고 KCC 광고를 되게 재밌게 많이 봤는데, 그 무한 유니버스 되게 재밌었지만 그 문명의 충돌이라 그래서 그 이제 약간 처음에 신혼부부의 1탄의 모습이 나왔었고, 2탄으로는 뭐 아이가 생겼을 때 이렇게 뭔가 일상적인 이야기를 되게 뭔가 이렇게 공감이 되고 감성 터치도 좀 잘 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브랜드 이미지적인 부분도 되게 안정감 있는 이런 걸 좀 잘 전달했다고 생각해서 되게 인상적으로 봤던 광고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기간 동안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얘기를 나누었던 뭐 U+ 캠페인 외에도 혹시 모비 코멘터리, 모비 인사이드 구독자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이제 마케터로서 많은 고민들도 많이 하실 것 같고, 다양한 이제 갈등이나 다양한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브랜드의 힘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스터스 캠페인처럼 결국엔 진정성인 것 같아요. 뭔가 저희가 이제 브랜드의 입장으로서 스피킹을 하는 마케터이지만 고객의 입장으로서 생각을 해보고 고객의 관점에서 더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다가가서 그들이랑 같이 네트워킹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모든 마케팅의 종착지이자 가장
명확한 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고객 관점에서 좀 더 노력하고 다양한 고객 관점에서 고객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LG 플러스 마케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가 TV에 비춰지거나 아니면 뭐 유튜브에서 비춰지는 광고도 많지만 부스터스 캠페인처럼 광고가 뭐 웹페이지 안에도 숨어 있고 사용하시는 앱 안에도 속속들이 숨어 있는 광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수많은 광고 대행사의 직원분들이 계신데 모비 인사이드를 통해서 저희가 이런 캠페인들을 좀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왈도님과 같이 얘기 나누면서 저희도 조금씩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겠다라는 것도 조금씩 생각이 드는 것 같아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인플루언서 마케팅 얘기를 좀 많이 해서 조금 더 마지막으로 좀 추가 얘기를 드리면은 이제는 컨텐츠 소비 기간이 너무 빨라지다 보니까 소수의 메가 크리에이터로 임팩트 있게 하는 것보다는 나노 인플루언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사용해서 되게 넓고 대세감을 확보하는 게 저는 앞으로도 좀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늘 저희가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아마 추천을 드리니까 한번 좀 도전해 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왈도님 되게 잘생기셨어요. 감사합니다. 왈도님 정말 잘생기셨어요. 책임질 수가 저희가 이제 이런 나노 인플루언서 마케팅 같은 거를 또 시도해보고 이런 게 다 뭔가 마케터들이 하고 싶었던 뭔가 새로운 시도들을 액션으로 이끌어낸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와이낫이라는 어떤 메시지를 기치로 캠페인을 하는 것처럼 뭔가 이제 이런 게 될까라는 고민하지 마시고 뭔가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보시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게 마케터로서 이제 많은 거를 남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LG U+의 체계화된 나노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마케팅 와이낫 부스터스 캠페인을 운영하시는 네 분을 직접 만나 뵙고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모비인사이드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세상의 모든 광고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죠. 그럼 모비 코멘터리 9편에서 뵙죠. 안녕. 감사합니다.